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좀 하락장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정장이 맞을 것 같고 표현은 뭐 물론 지나고 나서 하락장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정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조정장, 하락장도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조정장, 하락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뭐 볼 수 있는 섹터 이런 것들 좀 같이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개인 투자 매수가 2조가 붙었죠.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2조, 1조, 거의 7조를 샀어요. 코스피. 코스닥도 기관 외인은 그냥 계속 양매도죠, 둘 다. 개인만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이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받지는 못한다는 점.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수 밀린 거 보면은, 개인들은 어차피 그 단결이 안 되거든요? 약해요. 그래서 지수 밀리고 하면은 서로 공포감에 결국 손절 나올 거고, 꼭 공포감이 아니더라도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나 혹은 미수 쓰신 분들 반대매매, 요런 것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나와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좀 반대매매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슬슬 들거든요. 내일 시가 개파락 아니면은 내일 좀 애매하게 밀면서 끝나면은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반등. 지금 시나리오는 요거 두 개 정도가 생각납니다. 내일도 일단 지수는 안 좋지 않을까. 미국 선물도 그렇고, 미국이 뭐 장을 새벽 중에 돌리면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 안 좋거든요. 나스닥 기술주도 그렇고, 뭐 테슬라가 장전 프리시장에서 한 6%인가 하락 중이던데, 뭐 그거는 일단 장전이어가지고 뭐 장난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안 좋아요.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래가지고 요런 걸로 미국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일 반대매매 플러스 터지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개파락 폭 중요합니다. 개파락이 2%에서 3% 이상이면은 저는 특히 비중 조금 뭐 10%든 20%든 특히 3, 4%, 4%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3% 넘어갈 때는 저는 비중 일단은 좀 담을 수 있지 않나 시가에. 그리고 이 지수 하락의 추세상 보통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 여기도 그래요. 한번 여기서 공포 주고, 자 보시면은 이날 일단 2% 한번 밀었었죠. 그 다음날 올라주면서 버티는 것 같더니 다음날 또 밉니다. 한마디로 처음 조정은 개인들이 그냥 뭐야 지수 좀 안 좋았네 하고 버텨요. 다음날 갭이 떴죠. 1%. 이거 보고 그러면 그렇지 돌려주겠지 라고 신나게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심할 때 한 번 더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이제서야 사람들이 와씨 이거 뭐야 하겠죠. 그 다음날 작정하고 밀어요. 여기서 이제 반대매매랑 뭐 이것저것 다 터집니다. 사람들 비명 지르는 구간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중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일단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처음에 하락하고 반등하면서 기대심리 살리고 한 번 더 밀고 사람들이 하는 때 밀어버리니까 반대매매랑 같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갭 떠주면서 이렇게 양복 만들고, 그럼 그렇지 이젠 돌리겠지 하는데 그 다음날 한마디로 공포감을 3번 정도는 조성을 해줍니다. 반대매매가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를 민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아닐 때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밀기 시작하고 좀 살벌한데 하는데 더 밀리고 다음날 와 하는데
다음날 1.5% 갭 뜨가지고 야 개인들 아 이거 좀 지수 돌려주는구나 생각을 할 때 그날 훅 밀었다가 결국 밑골이 달기는 해요. 이 구간 밀려있을 때 또 공포감 조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아 그럼 그렇지 다시 올리네. 하지만 다음날 또 개파라. 그러면은 개인들 반대매매 그냥 계속 터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종가 기준으로 최소 3번 이상 분할 매수할 비중을 나눠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방심할 법하게 한 번 밀고 좀 공포감이 있을 때 살짝 돌려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서 다시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밀어버리고 방심할 때 또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반대 매매 터지고 개인들 미수 물량, 신용 매매 물량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보란듯이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지수 보면 뭐야 결국 돌려놨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조정 구간을 맞을 때는 이게 사실 지수 폭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0% 끽해봐야 10% 밑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기준은.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 20%가 아니라 거의 막 많이 밀리는 애들 한 30-40%도 밀리죠. 그만큼 조정장에서 대비가 없으면은 계좌 박살나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지나고 나서는 별거 아니었던 조정장에서 다 반대 매매부터 해가지고 손절 나오고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고 반대 매매는 최소한 한 번이에요. 최소 한 번. 지금 일단 내일 나오겠죠. 지금 상황상. 그러면서 미국 선물도 안 받쳐주니까 이러면 미국 지수 하락해서 마감을 하고 우리나라 내일 아침 개파라.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이고 2번에서 이상이에요. 2번까지는 갈 때가 많다고 말을 해놨는데 2번에서부터 더 이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파락 2%가 넘어갈 때는 시가에 조금 담아볼 만한데 여기서 또 추가가 있어요. 오전 중에 반등, 여기 밑에 있네요. 개파락하고서 오전 중에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종가 베팅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딱 이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은 자 개파락은 아니지만 사실 시작하고 1분 만에 2% 이상 밀어버렸으니까 이건 그냥 개파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하고서 1분 만에 밀어버렸어요. 개인들 공포감 충만하죠. 오전 중에 돌려줬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한 1.5%, 1.7% 돌려줘서 오전 중에 돌려주는 거 보면은 개인분들이 여기서부터요. 당일 추이 보면은 외국인 코스닥입니다. 아침에 훅 밀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지수를 쭉 끌어올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팔아요. 지수 쭉 끌어올리면서 개인들한테 여기서부터 다시 물량 넘겨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침에 공포감으로 쭉 매도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또 매수하고 보란듯이 또 밀어버리고 이 패턴 이게 조정장, 하락장 뭐 지수가 좀 안 좋게 흘러갈 때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전장에서 반등 나오면은 일정 수익 구간인 것들 좀 잘라내고 다시 종가 베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좀 드물게 이렇게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갖다 마감을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혹은 뭐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근데 얘네들보다 지금 하락이 오늘 처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5일선 깨면서 내려온 하락이 최근 이제 일주일 안에는 처음이에요. 이런 날 때는 첫 하락 한마디로 5일선 깨는 첫 하락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고 밀리거든요. 이 패턴 진짜 많이 나와요. 5일선 처음 깰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내가 오전장에 매매 좀 바짝 하락했을 때 여기서 좀 사서 반등해서 팔고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다가 종가 베팅 혹은 다음날 개파락하는 곳에서 시가 베팅
그런 식의 매매 패턴을 조금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도 미국 선물이 안 좋았어요, 우리. 그런 점 제가 미국 선물 장중에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난하게 시작해서 밀리는 장보다 개파락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개파락이 더 클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장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침부터 그냥 확 밀어버렸죠. 그러면 이거 보고서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하고 매도 물량 덩달아서 쭉쭉쭉 나오면서 이런 곳에서 외국인 쓱 받아서 올리고 지들 물량 털고 이 패턴인데 아침에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제일 짜증납니다. 이렇게 지수가 계단식 하락할 때는 당일에 매매할 만한 게 없어요. 매수 심리가 그냥 죽은 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밀어버릴 때는 왜 좋냐면은 밀어버리면은 반등할 때 사람들이 아침에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단 눈이 돌아가 있어요. 뭔가 사고 싶어 해. 그런 심리가 일정 구간 반등 나올 때 여기서부터 막 들어가요. 그래서 종목들이 탄력이라도 좋게 튀어 올라오는데 아침에 애매하게 하락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은 이걸 보면서 개인들이 종목 움직임이 안 좋아요. 딱 보면은 지수 흐름이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랑 확 밀어버리고 확 올라올 때랑 지금 전날도 움직임이 딱 똑같았네요. 아예 밀 거면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반등이라도 뭐라도 나옵니다. 애매하게 하면은 반등 같은 반등은 안 나오고 하락만 계속 나와요. 그런 거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날은 매매하기 정말 까다롭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파락이 차라리 나오는 게 좋다는 점 내일 아침에 뭐 반대 매매가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2% 넘어갈 때 지금 지수 하락이 3월달처럼 코로나 그런 걸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 이유 있는 뭐 미중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조정이 아니죠. 지금 지수는 그냥 자리가 좀 높은데 조정 줄 때가 돼서 주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 엄청 큰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슈 지금 뭐 GMC, 게임스탑이랑 AMC 뭐 그런 회사들 공매도 이슈 겸 테슬라 뭐 실적 뭐 대기업들 실적 이런 거 엮어서 조정을 주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엄청 큰 이유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을 줄 때가 됐는데 핑계거리가 그런 거를 삼아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하락이 아니라는 점 그럴 때 개파락이 2%가 넘어간다 3%가 넘어간다 반등이 조금 따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이유 있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감으로 하락하는 거랑 나중에도 그렇고 종목도 그래요. 종목이든 지수든 공포감으로 하락하는 것과 진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 이거를 구분을 해야 해요. 뭐 결국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것도 결국 공포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수 하락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락이 더 가세되는 거? 더 가속되는 거? 붙는 것과 진짜로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포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락하는 거랑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종목도 똑같죠. 종목도 어떤 종목이 막 고점 쭉 가다가 그냥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반등이 좀 빨리 나와요. 근데 고점에서 악재로 내려가는 애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폭이 적거나 아쉽죠. 기간이 좀 더 걸리거나 최근에 현대바이오 이거는 그냥 수익 실현 매물이었어요.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워낙 세게 올라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개인들 공포감으로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악재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폭도 시원하게 나왔죠. 이런 거 지금 제가 보는 조정은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 이유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포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조정을 원래 받을 자리였어요. 왜? 이 정도로 갔다가 상승을 좋게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인데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수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등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이유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공매도 그런 건 핑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보다 좀 더 뚜렷한 이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유가 없이 개파락을 한다, 그런 거는 더 좋고, 오전 중 이것도 잘 봐두세요. 차트 오전 중에 반등, 개파락 크게 하고 오전 중에 반등 나오면 그런 곳에서 좀 반등 정리하고서 차라리 종가 베팅을 보는 추세가 좋습니다. 특히 5일선 첫 깨는 하락은, 5일선 처음 깨는 하락은 보통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하락해요. 대부분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좀 조정장에 대해서 뭔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분할 매수, 반대 매매가 나올 때 최소한 한 번 나올 법하고 2번에서 3번 나올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막 아예 이걸 기다렸다가 한 2번, 3번째 반대 매매, 지수가 좀 크게 2번째 밀었을 때, 그럴 때부터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2번, 3번 밀지, 3번, 4번 밀지, 아니면 한 번 밀고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비중을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장이 올 때 좀 대부분 나오는 패턴들, 특히 이런 거, 첫 5일선 깨는 하락은 오전 중에 반등 반짝 나오고 다시 밀릴 때가 많아요. 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라, 자, 결국 이제 궁금하신 거는 다 이런 걸 거예요. 섹터. 근데 이제 지수 하락할 때 저도 좀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4개입니다. 지수 하락 대비 강하게 버텨준 섹터는 그냥 관련 종목들, 관련 업종이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재료가 눈앞에 있거나. 그래서 이런 섹터. 2번째로는 양매수, 기관 외국인 혹은 단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미친듯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섹터. 기관 외국인. 이런 섹터는 하락을 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주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 방어 수급을 노리고, 주가 방어를 하려면 걔네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 걸 노리고 눌림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3번째로는 차트상 의미 있던 저점을 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차트상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섹터입니다. 다 다르죠, 이유가. 얘네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밀린다? 기관 외국인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수 돌리면서 같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지들이 돈을 썼었으니까. 그럼 방어하러 와주겠지. 그걸 노리는 거고, 차트상 의미 있던 저점, 전 저점이라던가 이런 곳을 깨는 종목들은 지수 돌리면 차트상 기술적 반등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강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지수랑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길, 마이웨이로 갔다가 버텨주는 애들. 그럼 지수 돌려주면은 강하게 지수 내릴 때 버텨줬으니까 지수 돌려주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재료 테마 쪽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요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당일 돈 쏠림을 노리는 섹터. 그래서 이유가 좀 가지각색인데 결국 좀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런 업종들을, 섹터들을, 테마들을 찾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아무거나, 특히 분할 매수할 때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재료도 모르겠고 기관 외국인 들어와서 산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그냥 이유 없이 샀다가 무언가 좀 뭐 재료가 있었겠죠. 뭔가 사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뚜렷하게 근거가 없는데 샀어. 근거 없이 갈 것 같아서 샀어. 이런 종목 내린다고 분할 매수 하는 거 아닙니다. 분할 매수를 하실 거면은 최소한 요런 거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뚜렷한 근거 없이 느낌상 이거 갈 것 같은데 하고 샀는데 물렸어. 지수 내린다고 같이 내리고 있어. 그런 종목 평단 낮추겠다고 내릴 때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고통받아요. 차라리 이런 종목 손절을 치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수 돌릴 때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낫고, 이런 거 진짜 내가 근거 없이 샀다. 찾아봤는데 뭐 해당되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은 냅두시는 게 나아요. 손절을 치거나. 차라리 남은 돈으로 이런 종목 추가 매수하지 말고 요런 종목들, 요런 업종들을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게 반등. 그래서 절대 물린 종목에 이유 없이 분할 매수, 물타기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이너스 보기 싫다고 물타기 해가지고 탈출해야지. 탈출하려다가 침몰합니다. 물타기를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뚜렷한 이유가 있는 애들 위주로 물타기를 하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지수 하락 대비 강하게 버텨준 섹터,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아모레퍼시픽 전고점에서 얘는 양봉으로 버텨줬죠. 아침에 뭐 마이너스 2%이긴 한데, 그러면서 얘는 양매수 수급도 좀 괜찮았던 섹터예요. 오늘 이탈이 그렇게 크진 않죠. 기관은 좀 사고 있고. 이런 쪽 한국쿨마도 좀 내렸는데 밑골이 길게 버텨준 섹터. 코스맥스 하락했지만 오늘 2%, 3%까지 상승했다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양매수 들어오고, 얘가 지금 강하게 버텨준 섹터에 좀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조금 아쉬웠는데 네이버는 또 괜찮았죠. 네이버 지수가 안 좋은데 코스피 막 밀렸는데 얘는 오늘 7%까지 상승을 땡겨줬고 양매수. 야, 얘는 조정 주면은 좋겠다. 이런 애들, 지수랑 역행하거나 강하게 버텨줬던 업종들 분명히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오늘 뭐 얘가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올랐네요. 수급 계속 들어왔고 신고가죠. CIS도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인데 좀 버텨주긴 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신고가죠. 기간 수급,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강하게 버텨줬거나 혹은 양매수 기간, 외국인 혹은 단일로 강하게 들어오던 섹터.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금융투자가 강하게 들어오죠. 외국인이 21억 파는데 기관은 66억 사고 있어요. 판 거 대비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니까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겁니다. 지수고 뭐고.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숨어 있어요. 오늘 파트론인가? 얘도 양매수였던 것 같은데, 예. 얘는 보통 핸드폰 부품이죠. 그래서 업종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데 오늘 뭐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오늘 지수 하락하는데 양매수예요. 기본적으로 테마 있는 애들이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버텨주거나 수급 들어오던 애들, 2차전지, 뭐 화장품, 반도체 쪽도 수급이 들어온 애들이 있었나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밀린 것 같은데 동부하이텍이 살짝 버티는, 뭔가 발악하려는 모습은 보여주네요. TCK는 외국인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외국인 안 사니까 밀리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신고가에서 밀리는 애들이죠. 신고가에서 강하게 밀리는 애들. 자, 그리고 차트상 의미 있던 이런 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애들은 보통 테마주 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 한번 보자면은 얘네들은 뭐 요런 저점을 멀어가지고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재료가 살아있죠. 2월 초에 긴급사용 승인 나올 가능성에 대한 재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조정 좀 쉬게 준다. 나쁘지 않게 봐요. 거기다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이 좀 시원하게 샀네요. 얘는 왜 샀지? 자, 그리고 종근당, 얘네는 이번 주 안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신청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승인이 다가오거나 승인할 때쯤, 그런 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보면은 최근에 요런 자리 깨주면은 좀 매력적으로 모아갈 수 있겠죠. 종근당 바이오도 여기가 전 고점이었고 전 저점, 이런 자리를 위협해 준다거나 깨줄 때 대웅
요런 자리 위협하거나 깨줄 때 이런 거는 재료가 살짝 살아있으면서 기술적 반등도 노리는 그런 식으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녹십자 시리즈들은 좀 최근에 강했죠. 얘네들은 수급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얘도 근데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이런 애들은 수급 들어온 거 대비해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온 거 외국인 들어온 거 대비해서 조금 팔았어요. 근데 음봉은 이틀 동안 시원하게 밀리는 모습. 이런 애들 현대바이오 저는 여기 자리 깨면은 좋지 않을까. 2만원 라운드 피겨 지금 전 저점이긴 한데 조금 더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얘도 CM팜 재료도 있고 종목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에서는 저점을 깨는 애들 재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재료 테마주들은 그리고 그린류들도 뭐 2월달 이런 것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뭐 가지 않겠지만 2월달 혹은 뭐 조 바이든 관련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 기대감 혹은 수소경제 수소 섹터는 요즘 좀 들썩이긴 했죠. 효성첨단 소재는 오늘 좀 셌었고 이런 애들은 이미 좀 너무 세게 간 거예요. 두산퓨얼셀 얘도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고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 이탈이 많냐? 이탈이 많진 않네? 이런 종목들은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 할만하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그리고 2월달에 수소 이슈도 따라올 가능성 로드맵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저탄소 드디어 이 자리를 깼네요. 14,000원. 근데 얘는 좀 3파동까지 나와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의미 있는 저점 깨는 애들 그런 애들 전체적으로 지수 돌릴 때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비트코인 얘는 안 내려가네. 조금만 더 내려오지. 이런 애들도 지금 비트 시세가 좀 안 좋은데 이런 거 깨면은 또 기술적 반등 이런 조는 저는 좋아요. 이런 곳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도체 애들은 사실 수급 같은 게 좀 애매해서 좀 너무 강하죠. 이런 애들은 지수 대비해서 강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이음봉이 좀 길게 나와줘야 돼요. 1음봉은 조금 부담스럽고 2음봉 정도는 좀 길게 나오거나 혹은 당일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당일 매매. 왜? 지수 대비해서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혹시라도 좀 강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2음봉으로 길게 밀렸을 때 2번 정도.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섹터는 좋아 보이는 애들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고서 내가 어떤 종목이 물려 있는데 얘는 기관 외국인 좀 강하게 들어오던 애들인데 그리고 신고가 유치였는데 업황도 괜찮을 것 같아. 2차전지 섹터니까 그런 애들은 기관 외국인 주가 방어 노리면서 분할 매수폭 좀 한 5%든 10%든 좀 크게 해서 한 두세 번 신규 진입도 되고 혹은 기술적 반등 노리는 섹터 전 저점을 깨주면 좋겠다 보고 있는데 재료가 살아있어. 재료 살아있는 애들은 IPO도 있겠네요. IPO. 대형 IPO. 이런 애들 지금 움직임 별로 안 나쁘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수 대비해서. 왜? 왜 셀까요? 왜 버텨줄까요? 예스24 이런 자리 깨주면은 좋겠죠? 밑에 장기 입형도 있고. SK케미칼은 또 버텨줬네요. 수급 이탈 없고 얘는 3월인가에 그 IPO 이슈 따라올 건데 그런 식으로 재료가 있고 차트상 의미 있는 거 깨주고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같이 중첩돼서 해당되는 섹터도 있습니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관점상 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섹터에 몰빵을 하지 마시고 지수를 돌려줄 때 한쪽 섹터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옵니다.
어느 날은 화장품, 어느 날은 수소 섹터, 어느 날은 풍력, 어느 날은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모든 테마가 싹 다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 개념으로 내가 어떤 뭐 화장품에 몰빵을 해놨는데 지수 돌려가지고 아 이제 좀 시세 주겠다 하는데 첫날 반도체가 쭉 올라. 아 그럼 내일은 가겠지? 내일 갑자기 뭐 엔터 쪽이 쭉 올라. 아 그럼 내일 모레는 가겠지? 3일째인데 이번에는 뭐 갑자기 치료제 애들이 올라. 그러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팔고 갈아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팔면 그 다음날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뇌동매매 시작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개가 더 겹쳐주면 좋대. 섹터별로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그래가지고 지수하라. 지금 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뭐 어차피 때려 맞은 건 맞은 거예요. 뭐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대신에 시나리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종목에서 막연히 그냥 들고 갈 생각이 아니라 언젠간 돌려주겠지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아 얘가 나중에 반등을 줄 만한 재료가 있나? 혹은 뭐 기관 외인 양매수 들어오던 애였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진짜 아무 이유도 없고 시장에 주도주도 없고 거래대금도 터졌던 애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하게 물렸는데 이런 걸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체크해봤더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생각을 잘 해봐야죠. 무언가 지수 돌려줄 때 좋아 보이는 관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뭐 섹터를 제가 뭐 종목을 완전 콱콱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각자 찾아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내가 직접 해보는 거나 누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나 경험치 쌓이는 게 다르겠죠. 언제까지 남한테 기대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수 흐름 안 좋고 사실 내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아침에 일단 개파락 2% 넘어가면 내일은 좀 저는 비중을 좀 담아볼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갔다가 내일 하락을 하면 5일선이랑 이격도가 조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5일선 뭐 내일 또 여기서 개파락을 한다. 한 2% 밀린다. 그럼 5일선이랑 이격도가 꽤 커져요. 꽤 커져요. 그러면은 이런 날은 또 기술적 반등 줄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만약에 내일 준다. 그러니까 개파락을 하고서 오전 중에 준다 싶으면은 그런 반등폭에서는 또 일정 금액 수익인 것들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종가 베팅 보고 근데 종가에 안 내려와? 그러면은 베팅 안 하고 다음날 또 하락하는지 아니면은 지수가 안정되는지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시나리오는 내가 세워볼수록 도움이 되고 저는 일단은 내일 또 개파락이 하지 않을까. 반대매매 물량이랑 미국도 안 좋겠다. 그리고 하락할 때 이유를 좀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성을 챙기셔야 돼요. 이미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금 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데 내가 평상시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가격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다. 얼마나 메리트 있어요? 주식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뭐 재료고 나발이고 차트고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때문에 주가들이 다 밀리면은 평상시에 비싸서 못 샀던 혹은 좀 내려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주가가 내려온다는 점이고 그럼 나는 그런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비중 조절부터 해가지고 하락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내가 물려있다고 종목 물려있으니까 물타기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물려있을 때 종목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반등할 이유가 있나? 아무 이유 없는 애들보단 당연히 이유 있는 애들이 좋겠죠. 그러면서 옆에 얘네들이 어떤 원리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린 거고,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수 하락이 얼마나 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